enscape는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렌더링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툴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건축 클래스 enscape 강좌에서는 enscape의 거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옆에 보고 계시는 영상을 최종 결과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을 함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enscape 강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scape 1강, 오늘은 enscape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enscape 프로그램에서 이 화면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은요, 이렇게 4개의 씬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4개의 씬이 저장이 되어 있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렌더링을 우리가 같이 해볼 그런 씬을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세 번째랑 네 번째 같은 경우가 오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써 놓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업은 enscape 4.1 버전으로 진행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케치업 enscape가 컴퓨터에 잘 깔려 있으시다면 여러분 수업을 따라오시는데 전혀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enscape를 공부하실 때 아셔야 되는 내용은요. 이 enscape라는 프로그램은 이 스케치업이랑은 별도로 구동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케치업이 이렇게 뜨고 이 enscape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별도의 창이 뜨면서 실시간 렌더링 enscape 프로그램이 이제 구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업 상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버튼들, 그러니까 enscape가 딱 설치가 되면 이렇게 스케치업에 루비가 설치됐듯이 이렇게 버튼들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 버튼들은 이제 스케치업 상에서 이 enscape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enscape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버튼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업상에서 이제 enscape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enscape 자체 이 프로그램에서 조작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의 기능들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기 스케치업상에 있는 요 버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뒤쪽에 6가지 요 버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X 표시를 쳐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예 거의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아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 이렇게 X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버튼부터 여기 7번째 버튼까지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첫 번째 이 버튼 같은 경우는요, 우리 enscape를 구동시키는, enscape를 시작시키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enscape가 꺼져 있을 텐데,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enscape 첫 번째 이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은요, enscape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동되게 되는 그런 버튼이 이 첫 번째 버튼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을 들여서 좀 기다리시게 되면 enscape 화면이 딱 켜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켜졌죠. 저랑 아마 화면이 좀 다르실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배경이 보여지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이랑 요 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요 맵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랑 똑같이 나오시면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그냥 하늘 구름 이렇게 뜨고 땅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enscape 시작 버튼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요거는 항상 이렇게 켜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해주신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에서 제가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어때요?
여기 enscape 상에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이 바로 반영이 되죠. 이게 바로 라이브 업데이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줘라라는 기능이 켜져 있는 겁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내가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도 어떠한 객체에 조작을 가해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걸 한번 눌러 주셔야지 이제 모델이 반영되는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울게요. 네,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은 화면을 일치시키는 enscape 스케치업 뷰 일치라고 제가 간략하게 써놨는데, 우리 스케치업 상에서도 화면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 enscape 상에서도 화면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지만, 이 두 개의 화면을 동기화시켜서 딱 일치시켜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딱 눌러져 있으면은요, 스케치업 상에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면 enscape의 화면이 스케치업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동기화, 화면 동기화 기능이 요 synchronize view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키거나 끄거나 이렇게 해서 뷰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켜놓고 사용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버튼. 네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조명을 넣는 버튼이거든요. 조명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5가지 종류인데요. 내가 이제 넣고자 하는 그 조명의 모양에 맞도록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나중에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버튼. 요 5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요, 우리 enscape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사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구, 뭐 의자, 소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책, 이런 어떤 오브젝트들, 고퀄리티의 오브젝트들을 이 스케치업 화면상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에셋 배치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enscape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오브젝트들을 여러분들 바로바로 쓰실 수 있도록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버튼은요, 재질을 가져오는 건데요. enscap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고퀄리티의 재질들을 우리 스케치업 상으로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재질들을 딱 눌러보면 네, 이렇게 enscape에서 제공하는 이 많은 재질들을 여러분 이제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재질을 편집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우리 스케치업 상에서 재질을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이 재질을 이 enscape 화면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게 만들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여기에 있는 이 enscape material editor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눌러보시게 되면 메테리얼 목록이 쫙 뜨죠. 여기에 있는 이 메테리얼 목록이 이 옆에 있는 메테리얼, 제가 잠깐 꺼놨는데 메테리얼 트레이에 있는 현재 들어있는 재질의 목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재질들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마지막 메테리얼 에디터 버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 상에서 enscape를 구동하는 이 버튼들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이고요. 자, 이제는 enscape가 딱 구동이 됐을 때 이 enscape 프로그램 자체에서 각각의 버튼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여러분들 알아봐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고 어차피 우리가 다 쓸 거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써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쭉 한번 설명만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X 표시된 거는 역시나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는 버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X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첫 번째, 우리 스케치업에서 씬을 저장하듯이 앤스케이프 상에서도 뷰를 딱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SF 배치, 요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앤스케이프 요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버튼을 앤스케이프 프로그램 상에서 요걸 이제 누르시게 되면 앤스케이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SS를 배치하는 요 버튼이 요 버튼이고요. 스케치업에다가 SS를 배치하실 땐 요 버튼, 앤스케이프 자체적으로 배치하실 때 요 버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필름처럼 생긴 요 모양은 영상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건축의 그런 모델링에 쭉 이제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앤스케이프에 강력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만드는 버튼이 바로 요 필름처럼 생긴 요 모양이 되겠고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최종적으로 렌더를 할 때 쓰게 될 버튼, 요게 바로 한 장의 이미지를 렌더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렌더 이미지 버튼 F10이라는 단축키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장을 이렇게 뷰가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씬이 막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이 모든 씬들을 설정된 값으로 한 번에 쫙 렌더링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 여러 장 렌더링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360도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게 되면은 우리 전체에 이렇게 딱 돌아가는 그런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이 앤스케이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전체를 이렇게 360도로 카메라로 찍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 렌더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볼 건데, 우리가 만든 요 공간상의 요 공간 자체를요, 이 어떤 고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할 때 앤스케이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앤스케이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이 앤스케이프를 구동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exe 파일. 자, 이쪽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면은요, 네, 첫 번째 미니맵을 보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세이프 프레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V-Ray 수업을 할 때 렌더되는 정확한 그 화면 전체가 딱 이제 프레임이 딱 이제 세워지면서 내가 렌더하는 그 화면의 정확한 그 화면 모습을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프레임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프레임복을 딱 눌러보면 지금 설정된 값이 요렇게 우리가 렌더를 하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들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렌더할 그 이미지의 그 전체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프레임 보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세이프 프레임. 이렇게 화면을 다시 조정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카메라 뷰, 요거는 이제 우리 스케치업에서 여기 카메라에 우리 파래럴 프로젝션 퍼스펙티브 그리고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는 방향을 이렇게 원근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앤스케이프에서도요, 여기에는 요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투포인트로 볼 건지, 아니면 3축 원근으로 볼 건지, 아니면 원근 없이 평행투영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면을 내가 렌더를 찍는 그 뷰를 딱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으로 요 날개 모양은 앤스케이프란 요 화면을 어떻게 조작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근데 앤스케이프 상에서 이 워크 모드랑 이 플라이 모드를 한 번씩 해보면은요, 이 워크 모드로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공간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화면 조작 방법도 여기서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 이 화면을 이렇게 이제 펜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듯이 이 화면을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는 쪽을 바꾸는 거는요,
이 마우스의 마우스 왼쪽을 이렇게 클릭한 채로요. 이렇게 화면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의 왼쪽을 제가 지금 클릭한 채로 이렇게 화면을 쭉쭉쭉쭉 돌려보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로 내가 앞으로 가겠다. 앞으로 이렇게 쭉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워크 모드니까. 워크 모드로 이렇게 가고자 하면은 우리 게임할 때 WASD라는 버튼이 있어요. W는 앞으로 가는 거고요. 키보드 S는 뒤로 가는 거고, D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A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W로 앞으로, S로 뒤로, D로 옆으로, A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WASD를 이용해서요. 자, 그래서 이 마우스의 왼쪽 클릭을 한 채로요. 그럼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왼쪽 클릭을 한 채로 WASD를 누르면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로바로 바꿔주면서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WASD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너도 꺾어 나갈 수가 있고 다시 뒤로 돌아서 앞으로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화면을 이동하면서 화면을 이렇게 바꾸면서 WASD를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요거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워크 모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모드인 플라이 모드로 저희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이 모드도 여러분들 화면 조작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왼쪽을 이렇게 클릭한 채로 W는 앞으로 화면을 돌려서 계속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방향을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이 엔스케이프 화면 내에서 여러분들이 탐색하는 이 방법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WASD, W는 앞으로, S는 뒤로, D는 오른쪽, A는 왼쪽.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요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한 바퀴 빙그르르 돌 수도 있고 한 바퀴 빙그르르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전진해서 공간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플라이 모드랑 여기 있는 워크 모드랑 다른 점은요. 워크 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벽에서 이렇게 막히죠. 걸어가니까 당연히 벽이니까 막히겠죠. 객체가 있어도 여기에 소파가 있어도 더 이상 못 가죠. 소파에 걸려서 막혀서 못 갑니다. 근데 플라이 모드는 이제 객체 상관없이 쭉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100번 정도 연습해 주시면 돼요. 100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렌더링 뷰를 적절하게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너무 느려요. 내가 바깥쪽을 이렇게 모델을 탐색을 할 때 이 인테리어 쪽은 이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 건축물을 바깥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요. 좀 이제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인테리어보다는 멀기 때문에 좀 느리잖아요. 이렇게 느릴 때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다가 쉬프트를 이렇게 누르면은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쉬프트를 누르면 속도가 이렇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이렇게 빨라져요. 그리고 더 빠르게 하고 싶다. 나는 더 빠르게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 쉬프트보다 더 빨라집니다. 컨트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은 요 정도 속도인데 쉬프트는 요 정도 속도고 컨트롤은 요 정도.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 제일 빨리 이동하고 쉬프트를 누르면 적당하게 속도가 빨라진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도록 100번 정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네, 탐색 모드를 변경하는 것까지 우리 알아봤고요. 요건 이제 아실 필요 없어. VR 관련된 건데 이제 아실 필요 없고. 자, 가장 중요한 버튼이 바로 요거예요. 어떻게 렌더를 할지 렌더 스타일을 세팅하는 여러 가지 세팅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설정에 관련된 에스케이프 설정에 관련된 버튼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조작 방법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은 우리 WASD를 누르면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 이제 배웠었죠? 그리고 이 룩어라운드, 그러니까 이 화면을 클릭한 채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 있다. 이렇게 요거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여기에서 플라이 모드에서 E를 누르면 올라가고요. Q를 누르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바깥으로 나와서 W는 앞으로 가고 S는 뒤로 가고 옆으로 가잖아요. 여기에서 E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Q를 누르면 화면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플라이 모드에서 이렇게 이동도 하면서 위로도 가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도 이렇게 찍는 뷰를 찾으실 수도 있고 Q를 누르면 이제 내려가니까 이렇게 QWE, ASD 이 버튼을 이용해서 위아래까지 플라이 모드에서는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위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을 쭉쭉쭉 QW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역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케치업 오늘 1강 인터페이스 그리고 화면 조작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2강에서는 우리 재질 적용 방법 그리고 태양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